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멘토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죠. 단기 생산함수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카페 사장님이에요. 우리 가게엔 커피 머신이 딱 한 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스타를 한 명 더 고용하면 과연 커피는 얼마나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오늘 배울 내용의 모든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할 내용들입니다. 첫째, 단기 생산함수가 대체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 둘째,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평균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 셋째, 이걸 그래프로 이해해보고 넷째, 수학 체감의 법칙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모아서 핵심 요약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단기 생산함수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단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보통 Q는 F, 괄호 열고, L, K 이렇게 표현합니다. Q는 총 생산량, L은 노동, 그리고 K는 자본을 뜻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단기라는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 단기라는 건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본 K,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 우리 카페에 커피 머신 같은 건 딱 고정되어 있고 오직 노동 L, 즉 사람만 더 뽑거나 줄일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전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제 단기 생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도 맨날 나오는 거죠. 바로 평균 생산물이랑 한계 생산물, 이 두 녀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노동의 한계 생산물, 우리가 보통 줄여서 MPL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노동자를 딱 한 명 추가로 더 투입했을 때 총 생산량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바로 그 증가분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원이 과연 팀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수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MPL은 델타 L분의 델타 Q. 여기서 이 삼각형 모양 델타라고 읽는데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변했을 때 총 생산량이 얼마나 변했냐는 거죠. 보통 사람을 한 명씩 늘리니까 분모인 델타 L은 1이 될 거고요. 결국 새로운 직원 한 명이 추가로 만들어낸 생산량이 바로 MPL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노동의 평균 생산물, APL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훨씬 직관적이죠. 전체 직원들의 평균적인 생산성, 즉 직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몇 개나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반 전체 평균 점수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도 당연히 간단하겠죠? APL은 전체 생산량 Q를 전체 노동자 수 L로 그냥 나눠주면 끝. 너무 쉽죠? 자,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숫자를 보면 감이 확 올 거예요. 이 표 한번 같이 보시죠. 노동자가 한 명일 때 총 생산물이 5니까 MPL도 5죠. 근데 두 번째 노동자가 들어오니까 총 생산량이 12가 됐네요. 5에서 12로 7만큼 늘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노동자의 MPL은 7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산성이 올랐네요. 근데 세 번째 직원의 MPL은 6, 네 번째는 3으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패턴, 한계 생산물이 처음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는 현상.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방금 표에서 본 이 숫자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건데 그래프를 보면 하고 모든 게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프 보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하고 갑시다. MPL과 APL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한계 생산물. MPL은요, 총 생산물 곡선의 어떤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예요. 딱 그 지점의 가파른 정도. 반면에 평균 생산물, APL은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 쭉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기하학적 의미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에 오늘 배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위에는 총 생산물 TP고요. 아래는 MPL과 APL입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먼저 L1 지점 한번 볼까요? 아래 그래프에서 MPL이 꼭대기를 찍죠. 이게 바로 위쪽 총 생산물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가팔라지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L2 지점, MPL 곡선이 APL 곡선의 가장 높은 지점을 정확히 뚫고 지나가죠. 바로 여기서 APL이 최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L3 지점은 총 생산물이 최대인 지점인데 이때 MPL 값은 정확히 0이 되죠. 이 점을 넘어서 사람을 더 쓰면 오히려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왜 MPL하고 APL 곡선이 저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걸까요? 왜 계속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꺾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인 법칙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노동자 수만 계속 늘리면 나중에 투입된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량, 즉 한계 생산물 MPL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 그래프가 저런 모양인 게 다 이 법칙 때문인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 아까 그 카페? 처음에는 바리스타 한두 명 더 뽑으면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일이 착착 진행되면서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 이걸 분업의 이익이라고 하죠. 근데 커피 머신은 딱 한 대란 말이죠. 가게도 좁고요. 여기에 바리스타를 막 10명, 20명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고 동선 꼬이고 일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고정된 자본 때문에 새로운 노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만 외워도 한 문제는 마칩니다. 자, 이 슬라이드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별표 100만 개.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집니다. 첫째, MPL이 APL보다 크면 APL은 올라간다. 새로운 친구가 반평균보다 잘하니까 당연히 반평균이 오르겠죠. 둘째, MPL이 APL보다 작으면 APL은 떨어진다. 반대로 새로운 친구가 평균을 깎아먹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MPL과 APL이 똑같아지는 지점, 바로 거기서 APL이 최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경제학 진짜 어렵죠? 하다 보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이 생산물 곡선처럼 처음엔 좀 더디고 힘들어도 꾸준히 L, 즉 노력을 투입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총 생산물 Q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힘내세요.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기 너무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네이버 카페로 놀러 오세요. 거기엔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저랑 우리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원한 경제학 멘토 짱박사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해봐요.